네, 잘 쉬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옷이 이렇게 목이 좀 좁게 해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는 이론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127페이지 나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네. 이건 쏴주세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집에서 듣는다고. 아, 집에서 듣는다고요? 집부스님. 연결이 안 된다고. 연결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오셨네.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괜찮지요? 법등스님 잘 들립니까? 네, 이제 연결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로 들어가야 되나? 화면 공유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7페이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조금 나범 시간인데 나범의 흑자 생성, 사주 원국의 지지가 합충으로 묶여 있거나 깨어져 흠결이 과다하고 흑자도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에는 나범 오행의 오행을 불러오는 것을 나범 흑자란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주 원국이 지지가 합이되거나 충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헛자를 불러오기가 힘드는 경우가 생겨요. 흠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합과 충이 생겨가지고 헛자를 불러오기가 힘들 때 헛자 구실을 못한단 말이야. 이때 나범오행을 불러가지고 나범오행을 가지고 뭘 따지냐면 그 헛자를 또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연월이 지금 보면 합경충되고 정신충이 되고 있고 밑에는 인신충, 신인충, 사회충, 인신충, 사회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있으면은 나범오행이 이제 말하자면 그때 위와 같은 나범오행이 생긴다. 이런 그런 오행을 불러올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해당되는 나범오행의 욕구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범오행 표 있잖아요. 책표 있지요. 책표를 보시면서 정사가 원리가 병진정사가 사중토에 사중토 그렇죠? 병진정사 사중토 모래 가운데 땅. 그다음 경술 시내는 차천금 비내 꼽힌 보석이 팔찌나 비내에 있는 그런 그걸 차천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인 신묘는 송백목, 소나무, 잣나무. 그리고 갑신 을류는 천중수입니다. 그런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나범 오해에 관련된 우리가 보통 정사하면은 화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범 오해 보면 사중토기 때문에 그때 토와 같은 마음이 일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깨져버렸잖아요. 양쪽에 정신충 사이중 때 깨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고 신에도 마찬가지로 신에도 차천금과 금이 생긴다. 자,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이 경금일주에 경금이 보면 이 사람이 그 일주에 보면 옛날에는 보면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일이 기준이에요, 연이 기준이에요. 나보면 연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운명은 뭐냐면 사중토가 그 사람 그 1년을 그 평생을 좌우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사중토 견지에서 그렇게 사중토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언제 태어나냐면 차천금 시기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송백목일 날에 태어났고 마지막에 천중수가 있더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금수가 있는데 화가 하나 없지요. 자, 수도 있고 목도 있고 금도 있고 토도 있는데 화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부모행을 한번 우리가 쭉 같이 한번 그동안의 행글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좌호충, 충미충, 진수충, 사해충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봅니다. 해중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 금이지요. 그 갑자을축 해중금 따라하면 갑자을축 해중금 이렇게 갑자을축 해중금이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번 금만 쭉 뽑아놨기 때문에 밑으로 쭉 보면서 갑오을미 사중금, 경진신사 백낙금, 임신계유 금봉금, 백낙금은 나비고요. 예, 금봉금은 칼 끝에 있는 예리한 새라고 그래서 다음에 차천금하고 다음 128페이지 보면 차천금은 경술신의 차천금 비녀팔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민계묘 금박금 작년에 이민년이고 올 계묘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박금으로 보는 거라 물상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모금 수는 자 병호정미 천하수 임술계해 대해수 임진계사 장유수 뭐 대해수는 큰 바다 알 것이고 장유수는 큰 강이고 그 다음 밑에 갑인을묘 대개수 갑인을묘 대개수 긴 시냇물이에요. 가나수라는 건 그 다음 편에 넘어갑니다. 산골물이라 이거 병자정축 가나수 산골물이고요. 그 다음에 샘물이 갑신을류 천중수 천자가 그 한문의 천자가 아니라 샘천자예요. 샘 가운데 물이라는 뜻,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또 앞에 넘어가서 목 무진기사 대림목 그 다음에 무술기의 평지목 예, 평지나무 큰 숲이고 송목은 소나무에서 경인신묘 송백목 잣나무도 됩니다. 그것이 경인과 신묘는 네, 송백목이다. 버드나무인데 이모, 개미, 양유목 네, 그 다음에 석류목이네. 석류 알죠? 석류나무 경신, 신유, 석류목 임자, 개축, 상자목 이 상자는 뽕나무로 봐. 뽕나무로 봐. 그 다음에 화 무자기축 병력화 병력화는 벼락 치는 불입니다. 모기미 천상화 하늘 위에 불이라고 해서 내가 태양을 말한다 그랬어요. 태양 예, 모기미 천상화 그 다음에 갑술을의 산두화 예, 산머리에 산꼭대기에 불이다. 봉화불 같은 봉화불 같은 병신정륜 산하화 산 아래의 불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불은 노중화를 말하는데 병인정묘 노중화 탈옥불이에요. 갑진을사 복등화 엎드러진 불이라죠. 조그마한 불, 엎어진 불 이런 거 말합니다. 토 무인기묘 성두토 성위에는 허 병술정의 옥상토 지붕의 흙입니다. 경자 신축 벽상토 벽에 바른 흙이고요. 무신기유 대역토 그 다음에 경호 신미 노방토 병진정사 사중토 예 좋습니다. 아 노방토 한자를 안 써놨나요? 예 그렇네. 노방토 길로자고요. 길로자 그걸 써그러세요. 방자는 제방방자예요. 그 다음에 토는 우리가 말한 토
흑토자. 그게 제방에 있는 땅이죠. 여러분 보면 제방 뚝 사는 거 있잖아요. 제방 뚝이 있는 거라다 노중토라 그래요. 노방토, 길가의 토다. 자, 공적 조하라, 공작, 밑에 공작입니다. 자, 밑에 자, 공적이에요, 공작. 공작 조하는 나범 헛자의 하나로 사주의 오행과 나범 오행이 서로 교환한다는 이론이다. 사주와 나범 오행의 육식갑자가 만나면 두 개의 오행이 탄생하여 헛자로 정하는 것이다. 요걸 실제적으로 바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계묘는 우리가 보면 수생목 하는 거죠. 수생목 하는 것인데 목기가 강해요. 근데 나범 오행으로는 앞에 보시면 이민계묘가 금박금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나범 오행으로는 금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오행으로는 목이잖아요. 목과 금이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유지됐다 그러는 거예요. 금목이 균형이 유지 잡혀 있다. 그래서 공작 조화라는 거예요. 신유는 원래가 우리 오행을 강한 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범 오행은 그 경신 신유가 성유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과 목이 조화를 이뤘잖아요. 이런 식으로 금과 목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작 조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주에 나는 신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엄청나게 그건 줄 알았는데 금만 있는 걸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신유가 성유목이라 하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반 정오행에 없는 그 오행을 정오행 없어요. 없는 오행에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뭐가? 나무오행이. 알겠죠? 어떤 사람이 봤더니 나보면 나는 수가 없대. 근데 아니야. 당신은 정오행은 수가 없지만 나무오행은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없는 것도 훨씬 나은 겁니다. 없는 건 낫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요걸 활용해서 궁합을 볼 때도 상대편에 물이 있으면 좋은데 물이 없다란 말이에요. 오정을 봤더니 다행히 나범 모양을 붙여봤더니 물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쓸 수 있죠. 그럴 때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병자정축이 우리가 말하는 간화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병자정축 간화수, 수다, 수. 근데도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는 병도 있고 시에는 정도 있고 정화가 있잖아요. 그 지진을 봤더니 수가 있고 축도 수기운이 있어. 그렇지만 그 병자정축 전체는 간화수라는 수기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참고 그래서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정리해드리면 나범 모형의 쓸모가 어디가 많으냐 하면은 정오의 부족한 부분에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굉장히 가장 우리가 써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삼합과 방합의 특수 헛자, 요거는 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지지는 인성과 식상을 부르고 천간은 재성과 간성을 부른다. 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천간에 설명. 천간에 우리 갑을 병저 무기 인게 있죠. 그러면 맨 처음에 갑하고 병하고 무하고 경하고 임 양간과 음간을 나누면은 양간을 설명드릴게요. 양간. 양간인 갑을 기준에 볼 때는 갑은 항상 합을 기를 갖고 오잖아요. 양간은 항상 재를 갖다 취하는 거예요. 그 말이야. 천간은 재성을 취하고 음간은 관성을 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말입니다. 딱 천간은 뭘 취한다? 천간 중에서 양간은 항상 재성을 취하고 음간은 관성을 취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내용이다. 지지, 인성과 식상을 부르고 요건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보면 이 사주는 지지가
인옷을 화국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연지는 술토고 월주는 오고 인은 인이라서 이 인목이 퇴색해가지고 인목은 퇴색했잖아요. 또 술토도 퇴색해서 오직 화로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옷을 화국의 화가 완성이 된 때다. 이 지지는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화의 인성은 목이에요. 목. 그렇죠? 또 화의 인성은 목이고 화의 식상은 토입니다. 화생토. 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화는 그런데 이 정관은 화의 재성과 화의 재성과 간성, 금의 간성, 금과 화의 재성인 금. 화의 재성은 금이잖아요. 자, 만약에 이 병화는 뭐를 불러오느냐면 화는 금을 불러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관성인 재성 금을 불러오고 관성인 수가 생성되려면 관성인 수가 생성되려 그러면 병신 합수가 되면 못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경은 임은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정임 한번 목을 불러오고 병은 병신 합수를 불러오고 경금은 을을 불러오고 을은 경을 불러오잖아요. 저거 두 개는 이제 이렇게 을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요런 요는 을경합을 하는 경우에는 따로 뭘 불러오기가 그래요. 그러나 병은 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신을 부를 수가 있고 임일댁에는 목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의사조는 연을 주은 시기에 금과 목의 헛자를 불러올 수 있다. 자, 병신이니까 병은 뭘 불러왔어요? 신금 불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은 정임하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을 불러왔다. 그리고 주은 시기에 불러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천간의 화의 재성, 천간의 화의 재성 금, 아까 좀 설명했고, 관성인 수. 천간의 화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화가 재성인 경우는 병신, 신금 불러왔지요. 그러면서 수를 불러왔고, 관성인 수를 불러왔고, 수를 생성해줬고, 지지에 있는 화는 우리가 지지에 있는 화는 아까 제가 말한 인호술이었잖아요. 인호술 화는 목과 식상토가 생성됐다. 뭐 화생토도 있고 인성인 목도 있고 인도 있고 술토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합화오행은 합화오행은 화의 인성인 목. 합화오행이면 인호술 화가 되는데 이 화의 인성인 목이 정간에다가 투출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정간에 투출됐냐면 정임 한목이 됐잖아요. 정임 한목으로 해가지고 목이 투출됐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화오행인 화의 식상, 합화오행인 화의 식상인 토가 정간에는 우리가 보면 합화오행 토는 정간에 투출 안 했어요. 하려면 토는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합화오행이 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각기 합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각기 합토가 없잖아요. 토도 나오지 않고 있다. 합화오행 화의 재성인 금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유금이 있죠. 유금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구나. 합화오행인 화의 관성인 수는 밑에 우리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합화오행이 밑에 지지가 뿌리를 보이느냐 합화오행이 정간에 투출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 비급의 헛자가 통근하거나 투출. 통근은 뭐냐 위로 뚫는 겁니다. 투출은 통근은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고 투출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비급이 헛자가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비급 헛자가 통과나거나 투출이 된다면은 당사자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야. 아유, 나 좀 친구 돈 받아보면 쓰겠네. 나 언니 도움 좀 받으면 쓰겠네. 이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헛자는 절대적으로 헛자의 개념은 뭐냐면 뭐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일어난 거야. 그래 그 마음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운에서 만약에 내가 병화일주인데 아까 그 사람 아재 병화일주인데 신금이 있다 합시다. 근데 신금은 별도로 나와 사주와 관계없이 신금이 뭘 불러와야 되냐면 신금 원래가 합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병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내 사주가 병이 있잖아. 그럼 병을 안 불러와. 내 사주가 있는 건 안 불러와. 없는 걸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헛자는 없는 거 불러오는 거니까 내 사주 있는데 왜 불러와. 그렇게 이제 운에서 내가 보면 어떤 대운이 받을 때 그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없는 기토가 있다 합시다. 기토가 있는데 기토가 각기 합토잖아요. 근데 나는 토가 없어. 그러면 토의 마음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헛자라는 거는 내 사주에 있으면 잘 안 불러.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없는 것을 불러올 때가 간절히 바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헛자와 거의 같은 개념 설명할 때 무죄사주 같은 경우에 무죄사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항상 갈구하고 있어요. 돈을 항상 갈구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스님 늘 상담을 해본 결과 지금 이 배움에 대한 욕구 가는 사람들은 인성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무인성. 인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꼭 배우면 좋겠어. 그래서 늦게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헛자리론에 의하면은 그런 일이 꼭 생겨요. 그래서 그때 생길 때는 뭐야 마음이 문제예요. 나 정말 뭔데 중학밖에 졸업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막 고등학교 그 자격 있잖아요. 그걸 취해볼까? 실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 자기 취하더니 이번에는 스님 저 다음번에는 제가 대학을 한번 가보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랬더니 대학 탁 나오더니 저 스님 이쪽 한 목표를 할 단계를 높여서 대학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서 있잖아요. 헛자가 왕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묘하게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하더라고. 자, 오온육기에 대해서 오온육기. 오온은 5가지 합을 말하면 청간합 있잖아요. 갑기합도,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화. 이렇게 화가 되는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래요. 5가지 운. 육기는 잘 아는 지합, 육합, 자호충, 충미충, 경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회충 돼 있지요. 이렇게 충하는 데서 나오는 합이 육기는 충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 있거든요. 자호충, 충미충, 경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회충 이렇게 나올 때 6가지 충하는 기운이 나오고 5는 합기운이고 6은 충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만 대운, 세운에서 생성하는데 이렇게 육기가 충성을 하려고 하면 자는 뭘 불러와요? 오를 불러오고 이 말입니다. 축은 미를 불러오고 이는 신은 불러오고 묘는 유를 불러오는데 사주 원국이 이미 딱 합충이 딱 있어. 그러면 불러와. 요 케이스는 뭐냐면 사주 없을 때 그리고 이거는 뭐냐 오음과 육기는 사주 원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운에서 자 오운이 어떻게 형성되고 육기가 되는 걸 알려고 하면 여기 오운육기도 대운에서 따지는 오운육기도 뭡니까? 헛자입니다. 헛자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헛자 자가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오를 불러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가 축 불러온다.
천간은 갑은 기를 불러오고, 병은 신을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헛자를 불러오는데 사주원국에 봤더니 있더라. 그건 안 불러온다. 알겠죠? 그래서 오운육기는 어디에 중점이 됩니까? 대운의 중점이 된다. 대운의 천간을 따질 때는 오운을 따지고 밑에 지지를 따지고 육기를 본다. 육기는 충하는 걸 보고 천간의 합을 봐라. 그래서 오운육기를 그 오운육기를 왜 보느냐? 뭘 불러오기 위해서? 헛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한다는 거야. 알겠지요? 그럼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해운이 왔잖아요. 사해충 해운이 왔으면 뭐가 와요? 사가 분명하게 그때 오게 돼 있는데 내 사주에 사가 있더라.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불러온다. 있는데 왜 불러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리 알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헛자와 인연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안 돌리고 5, 6기를 계속 했구나. 자, 130페이지 보면 무호, 갑인, 임술, 무호 되어 있어요. 자, 이분이 앞에 38세 보면 경술대운이잖아요. 그럼 앞에 우리 배웠던 자 오운육기를 보려면 경은 을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근데 을을 부르는데 사주공이 을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을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뭐 경에 뭐 갑자기 이 경에는 경이 오게 되면 을이니까 제잖아요. 정제적인 마음이 일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자라 하면은 그래서 여자인데 남자란다면 여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을로 땡겨왔지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왔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이제 경금에서 을로 불러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충이 간목이 있잖아. 각경충하잖아요. 이렇게 각경충하는 간목이 있으면 합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견해는 합의해서 충하고 안 한 그 문제가 아니고 요 경일 때 을이 사주에 없다면은 을로 불러올 수도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책대로 뭐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헛자리론에 의하면은 그런 마음은 일어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를 보게 되면 8세 개수운을 보면은 걔는 무게합이잖아. 그죠? 근데 무게합 원래 개수가 헛자로 물로 불러와야 돼. 근데 봤더니 사주에 당당하게 뭐가 있잖아요. 이때는 안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자, 임은 정임합이잖아요. 정하로 불러오잖아요. 사주로 봤더니 없어. 그러면 정하로 불러온단 말입니다. 이때 임대운 때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젊은 18세 젊은 시절에 재성이 오면 안 좋아요. 재성이 오면 공부운이 아니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년제나 항마라 그래요. 따라서 소년제 항마. 소년 시절에 이때 공부할 때 제가 오면은 배우면 항마.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노는 걸 좋아한다. 막 애들같이 어디 가수 팬클럽 가고 막 그런 거 한다. 신금 병을 불러오지요. 예, 병을 불러오는데 마침 병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화를 불러왔지요. 이때 재물에 대한 병신 합이 됐었으니까 병을 불러왔으니까 병 자체는 우리가 뭐라는 재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를 불러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헛자로 해서는 병을 불러와서 병신 합수가 됐다 이게 아니고 병 자체를 불러온다는 그 의미를 더 치중하는 겁니다. 에? 합한 근로는 끄집내는 게 아니고 합하는 오행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행이 나의 일관가에 대해서 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무슨 마음이 불러왔느냐 하면
나 임으로 볼 때 재화는 화잖아요. 그럼 그때 재물에 대한 욕구가 이때는 이때 병화는 제도 편지잖아요. 그렇게 뭐 갑자기 막 투자를 하고 싶고 주식을 사고 싶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알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개만 더 하고 가요. 130페이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순전을 상전이라 하는데, 자, 이 밑에 바로 보세요. 갑에서 을로 가면 바로 갑을 바로 연결됐죠. 미에서 올라가면 오미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한 칸 안 띄고 바로 가는 것도 바로 순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선전이라는 선전은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갑에서 을로 위에 놓으면 갑에서 을로 오에서 미로 가잖아요. 방향이 같잖아요. 이런 걸 순전이라고 하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을 선전이라 한다. 밑에 걸 보세요. 밑에 거는 갑에서 을로 왼쪽으로 화살표가 갔고 화살표가 일어났어요. 술과 해도 같은 방향 가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보면 가버린 다음에 갑을 다음에는 병이 옵니다. 갑을 다음엔 병이 오고 오미 다음에는 뭐가 써요? 그래서 병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글자가 시에 병신이 오게 된다. 병신 실제 병신 만약에 병신 시자가 있으면 뭐 천간에 병이 있거나 그러면 안 오는데 이 없으면은 병신 허자가 나왔다. 허자가 병신 허자가 나왔습니다. 또 갑을 술해로 순행할 때 갑을 다음에 병이잖아요. 그 다음 술해 다음에는 자가 시주에 끝나는 시기에 그게 뭐냐면 앞에는 갑오 을미인데 시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끝에 값을 어려게 되어 있으면 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을 때. 죽을 때 병신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 윤회 세계를 끝날 수 있어요. 자, 130페이지 보세요. 자, 임계 다음에는 갑이잖아요. 술해가 다음에는 술해 다음에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봐요. 자, 임계는 다음에 갑이 나오고 술해는 다음에 연주에 술해자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잘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전을 뜻하는 거야. 지지노선은 거꾸로 갔잖아요. 임계갑은 이제 이래서 일어날 일이고 이렇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때 다른 게 와 있어도 사실 자기 마음 속에는 갑, 임계 다음에는 뭐냐면 순서적으로 갑목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일주가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는 그런 것을 선전순전이라 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이제 경과 임 사이는 경신이 빠져 있어요. 신이 빠졌죠? 허자가 빠져가 있고 술도 보면 해가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져 있는 수가 위에는 신금 있고 밑에 해잖아요. 신이란 글자가 일과 월 사이 나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면 이제 일은 나는 이제 장년기고 일은 월은 정년기잖아요. 그 사이에 이런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용이 뭔 마음 작용이단 말이에요. 그 마음 작용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위허자 주운 시기에 주운이란 건 월주운 일주운이거든요. 이 시기에 해수, 식상, 그리고 경금이 위에 있는 신금은 급제잖아요. 비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비급이 왔단 말은 경쟁심이 났고 신이 일났단 말은 식신이라서니까 뭔가에 집중하는 일이 생기겠죠. 이런 걸로 131까지 하겠습니다. 자, 갑과 정은 을병 두 개 빠져서 두 개나 빠졌어요. 을병 두 개 빠져 있고 자에서 자도 축인이 빠졌잖아요. 축인이 두 개 빠져 있어요. 그럼 이때 보면은 영과 월 사이에 을병의
입김이 일어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좌묘 사이에는 축인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개 빠졌을 때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 일어나면 이 마음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흑자를 볼 때에는 두 개 정도로 빠진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별 크게 그거는 많이 안 생겨요. 그럼 뭐냐? 한 개 빠지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늘 스님이 늘 격각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빠진 걸 많이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말하는 흑자도 되고 상문살도 되고 적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주를 보거나 뭘 보거나 굉장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131페이지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시간 좀 봐서 강의를 좀 해갖고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흑자는 이렇게 해서 항상 오행에 오행이 없는 호촉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언제? 주음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상담을 공부를 해놔놓으면 그 사람 심리 마음을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이제는 예전과 달리 막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심리적으로 얘기해줘야 사람이 어필할 시대가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도등 스님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